만약에요, 어떤 건축가가 콘크리트 대신 산과 물로 도시를 짓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바로 그 놀라운 비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도시 있잖아요. 이게 그냥 회색 빌딩 숲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산과 강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상상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저 하늘을 찌를 듯이 뻗은 직선의 마철루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꼭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사진이 바로 기존의 건축과 마이앤숭이 꿈꾸는 미래가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도시들을 보면요. 다들 그냥 더 높게, 더 크게만 지으려고 하잖아요. 뭐랄까, 기술이랑 자본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달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마연숭이 이게 맞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건축가가 대체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요? 별명이 미친 건축가라고 해요. 바로 마이앤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건축사무소 이름이 재밌어요. 바로 MAD인데요. 이게 매 디자인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영어 단어 mad, 그러니까 미쳤다는 뜻도 되거든요. 와, 정말 기존의 틀을 확 깨버리겠다는 그의 철학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02년에 예일대를 졸업했는데 딱 2년 뒤인 2004년에 바로 자기 회사 MAD를 차렸어요. 그리고 또 2년 뒤 2006년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큰 공모전에서 우승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건축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건축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대체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산과 물로 그림을 그리다에서 그 답을 찾아보죠. 마옌숭이가 영감을 얻는 곳은요, 의외로 최첨단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요한 동양의 산수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수화는 그냥 산이랑 물을 예쁘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정신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마엔숭이 산수도시라는 개념을 꺼내든 겁니다. 이게 그냥 도시에 나무 많이 심고 공원 만들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한 폭의 산수화처럼 되는 거죠. 자연의 흐름을 닮아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위로를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아주 큰 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비전이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황산 마운틴 빌라인데요, 건물이 꼭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주변 풍경에 그냥 완육하지 하나가 된 거예요. 와, 정말 추상적인 기념이 이렇게 멋진 건축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의 비전이 실제로 어떤 건물들로 만들어졌는지 그의 대표작들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마인숭을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캐나다의 앱솔루트 타워. 보세요. 어딜 봐도 딱딱한 직선이 하나도 없죠? 이 매력적인 곡선 때문에 마릴린 멀로 타워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 독특한 아름다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고층 빌딩으로 딱 선정됐거든요. 사실 이 건물 하나 때문에 그저 평범했던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됐어요. 특히 밤이 되면 빛을 내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된 거죠. 자, 이번엔 중국 하얼빈으로 가볼까요? 여기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요. 혹독한 추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하얼빈이. 그래서 그 지역의 눈, 얼음,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건물로 표현했어요. 꼭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빚어낸 거대한 예술작품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건물의 진짜 매력은 안에 있어요. 겉은 차가워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물결치는 듯한 나무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마치 거대한 나무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마앤슨 건축의 핵심은 딱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요. 둘째, 그걸 최첨단 기술로 구현해내죠. 하지만 셋째, 언제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공간과 사람이 감성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매드 건축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의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마인숭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은 사용자의 의지를 느끼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건축은 그냥 멋지기만 한 예술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한테 미래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상상하게 만들어요. 아, 도시가 그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영감도 주고 또 우리를 자연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 같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마앤숭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힌트 하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